반갑습니다. 돼지키움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일석입니다. 베링거 일겔하임의 돈 되는 강의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돈 플래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대단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은 역대급 폭염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던 폐사도 상당히 많았고, 두 번째로는 또 수입 돈육이 많이 들어왔었던 또 한 해였죠. 그리고 또 관세 이슈가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ASF가 지속적으로 농가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고, 그게 또 많은 어떤 방역 관련 규제 이런 것들이 농가 사장님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굉장히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웠던 부분 때문인지 투자도 좀 많이 소홀히 되었던 그런 한 해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돈가가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또 많은 농가분들이 걱정을 좀 덜을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돈가 진행상을 보면은 9월 달에도 6,000원이 넘는 평균 돈가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하반기 돈가가 좋았던 그런 한 해였고요. 이상기후 현상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돈가도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10월에도 5,700원이 넘는 돈가를 기록했을 정도로 예년과는 많이 다른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과거 한 10년 그리고 또 5년 전 최근 이렇게 돈가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주로 과거에는 상과 하저에 아주 뚜렷한 돈가 기조를 보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에도 6,000원 가까운 돈가를 형성했을 정도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 전부터 8, 9월 달 돈가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이제 9월을 넘어서 10월, 11월도 돈가가 크게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예측컨대 2024년은 대략 5,280원 정도의 평균 돈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예상 밖의 돈가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이제 통계를 봤을 때 가장 근접한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외식이 많이 사라지고 또 집밥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소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최근에 그 식품 산업의 경기 동향 지수를 보게 되면 집밥이 아주 급격하게 우리 3분기에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대신 외식 산업들, 식당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지출을 많이 줄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사서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거나 편의점에서 사 먹게 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편외족, 편의점에서 외식을 한다는 의미고요. 편도족,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이런 돈가를 하반기에도 높게 끌고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럼 2025년도 한돈의 경기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 저도 그렇고요. 올 겨울 또 내년 봄도 이 추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올 초 PD라든가 또 다양한 질병 상황들이 예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그런 한 해였다고 봐지고, 또 특히 여름철의 그 폭염, 아주 장기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올 한 해보다는 더 좋은 돈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 근거이고요. 반면에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돈가가 좋아도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농가들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던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3분기에 모던 수가 지난 17년 이후 가장 적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양돈 사료량도 3분기에 작년보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더웠던 만큼 또 역대급 한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올 겨울을 제대로 잘 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호황이 오더라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가수가 지난 3분기에 5,500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소규모의 농가들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약 5년 정도 전과 대비해서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00두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들이 급격하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000두에서 5,000두 사이 농가 그리고 10,000두 이상 농가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경쟁력이 없는 고령화된 소규모 농가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고 3,000두, 5,000두 사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마도 농가들이 규모화를 빠르게 가는 이런 부분보다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전체 총 사육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요즘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밀사를 전보다 더 심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번식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비육돈들의 마리수가 더 증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육두수 측면뿐만 아니라 이 MSI가 규모가 작은 농장일수록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농가들이 투자 여력이 없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MSI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규모가 늘어나는 농가들은 또 투자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규모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봐집니다. 이거는 2년 전에 460여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지만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보고요. 사육두 수가 이제 감소를 했던 농가들, 그런 농가들이 왜 이런 감소 현상을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로 많은 농가들이 소목성 질병을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그 소목성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가 사육두 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됐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농가의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생산비가 증가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모돈을 감축한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생산비가 증가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었지만은 사실 이런 생산성 저하로 인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없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발적인 모동 감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사육 규모가 생산성이 증가된 농가들이 비육시설이 부족해지면서 또는 위탁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생겨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모동 감축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돈 농가들의 성적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가 되어 왔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생산 성적의 증가는 결국은 상위권에 있는 그런 지속적인 투자를 했던 농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위 농가 위주의 성적 개선에 의한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중하위권 농가들은 투자가 미흡한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위권의 농장의 어떤 빈익빈 부익부 현상,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그 상위 10%, 30% 그리고 하위 30%, 10% 농가들의 성적을 보면 지나치게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그 격차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MSI에서 무려 11두라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MSI 30두를 넘어서는 농가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하위권 농가들의 생산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올해 그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하면서 이 문제가 농가들의 양극화 현상을 더 극심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2년 전에도 모동갱신률 조사에서 40%가 넘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올해는 3분기까지 종돈 분양이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8%가 감소를 했습니다. 동가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이런 아주 기초적인 투자, 모동갱신률에 대한 투자조차도 올해 많이 소홀히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또 내년도에 동가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모던 두당 연간 고정비 개념을 많이 경영에 적용을 하는데요. 대략 농가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통계청의 그 가축비, 가축 사육비를 근거로 해서 제가 대략 예측해 보건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한돈 농가들의 연간 모던 두당 고정비는 대략 27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해봤고요. 물론 농가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또 보일 겁니다. 이 모던 두당 연간 고정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양돈 사업에서는 대략 한 40% 이상이 고정비가 차지합니다. 고정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가들은 이 고정비에 대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즉 출하도 수가 낮은 농가들은 이 비육돈 한 마리당 이 고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70만 원이라는 이 고정비를 MSI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대략 모던 출하두당 고정비가 산출이 되는데요. MSI가 15두인 농장은 두당 18만 원에 해당되는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MSI 27두인 농장은 두당 10만 원에 해당되고요. 무려 8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두당 생산 비용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고정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단순하게 생산비를 줄여서 해결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죠. 생산성을 올림으로써 생산 원가를 절감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MSI도 가장 중요한 생산 지표로 보지만 사료 효율도 그에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두의 MSI 그리고 2.5의 비육돈 사료 효율을 갖고 있는 농장의 생산 원가는 1kg당 4,16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농가 상황에 따라서 생산 원가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사료 가격을 평균 kg당 700원, 그리고 사료 외적인 나머지 변동비, 두당 약분비라든가 분뇨처비를 두당 4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낮지 않게 잡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업적인 그런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원가가 그렇게 낮게 잡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산성에 따라서 생산 원가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 4,164원의 원가는요, 우리나라 평균 성적을 내고 있는 농가들과 대략 한 5,600원 정도의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평균 수준의 그런 생산성을 갖고 있는 농가들은 현재 한 4,600원 내지 4,700원 정도의 생산 원가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돈팜스에서 집계된 상하이 농가의 성적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위 농가의 MSI 24도, 하위 10% 농가의 MSI 13도 대단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MSI의 사료 요구율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상위권 농가는 좀 사료 요구율이 좋게 가정을 해봤고요. 하위권 농가와 격차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료 가격도 경쟁력이 있는 현금이라든가 선입 조건으로 결제할 수 있는 농가는 낮게 사료 가격을 가정을 해봤고요. 하위 농가들은 좀 여신 규모가 클 것이기 때문에 좀 높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추정치의 어떤 생산비와 생산성 그리고 수익성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Gkg 생산 원가는요, 3,500원대부터 거의 6,000원 가까운 엄청난 2,400~500원 정도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죠. 수익성도 비육돈 두당 14만 원, 그리고 하위 농가는 마이너스 7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우리 한돈 농가들의 현재 수익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육돈 한 마리를 추가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과
그리고 또 추가적인 수익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돈가에 따라서 물론 그 수익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맨 하단에 있는 5,00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추가 수익을 한번 계산을 봤을 때 대략 5,000원 수준에서 19만 원 정도의 비육돈 두당 조수익이 생깁니다. 물론 고정비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육돈 한 마리를 더 생산했을 때 이 한 마리가 추가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사료비라든가 약품, 또 분뇨 처리비 이런 부분만 제외하면 그것이 추가 수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추가 생산에 대한 추가 수익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마리당 20만 원 가까운 그런 추가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변동비만 가지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 2,780원 정도 사료 가격을 킬로그램당 700원으로 계산을 해놓고 보더라도 2,780원의 이제 그 변동비 생산 원가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2,780원 이상의 돈가만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비육돈을 추가 생산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780원의 변동비에 대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로 놓고 봤을 때 돈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육돈 한 마리 추가 생산에 대한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5,000원 돈가에 약 19만 1,000원 정도의 수익이 더 창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육돈 한 마리는 이 바로 5만 원짜리 지폐 4장에 해당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리당 2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돈가가 5,000원 그 이상이다 그러면은 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또 증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얼마를 벌었냐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볼 문제지만은 생산성 하나하나 각 항목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어디에서 누수가 생겼고 어디에서 이익이 생겼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꼼꼼하게 한번 경영 실적을 결산을 해보시고 진단을 하고 또 그걸 토대로 내년도에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워 나가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라는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한 명언이죠. 올 한 해 반드시 농장의 경영 실적을 분석을 해보시고 내년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돈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동안에 미흡했던 이 기록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시고요. 또 시설 환경에 대한 투자, 또 모던 후보던 분양률이 굉장히 좀 낮았던 한 해였는데 모던을 좀 더 정예 모던으로 갱신을 하는 그런 투자, 그리고 또 스마트한 사용 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혁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특히 누구와 같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문제겠죠. 또 좋은 파트너와 함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해 주시는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그런 강의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